자, 이번 시간에는 7번째 주제인 로그 함수의 뜻과 그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지수 함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지수 함수 y는 a의 x제곱. 자, 요거의 성질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지수 함수 y는 ax의 정의역은 모든 실수였고요. 자, 그러면 정의역이 모든 실수였는데 자, 이거에 대한 치역도 같이 생각을 해줘야겠지, 그지? 자, a가 양수일 때만 생각을 했으므로 이 함수 값은 항상 양의 실수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치역은 양의 실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수함수에서는 우리가 하나의 특징이 있었는데 자, 절대로 0은 될 수 없지만 0에 가까이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었어요. 그래서 그 가까이 가는 선, 그걸 우리가 점근선이라고 했었죠. y는 0, 다시 말해서 x축을 점근선으로 가진다 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항상 얘기했던 게 지수값이 0이면 밑이 어떤 숫자가 오든 간에 그 값은 항상 1이라고 배웠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정점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수함수는 정점 0,1을 항상 지난다 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지수함수는 한 가지 특징을 더 가지는데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라고 배웠어요. 그럼 증가란 얘기는 밑이 1보다 컸을 때 항상 증가였고 자, 밑이 1보다 작았을 때 항상 감소했다라는 사실을 배웠었어요. 저번 시간에. 자, 근데 이번 시간에 왜 갑자기 로그 함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수 함수를 들고 왔냐면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자, 요 마지막 조건을 한번 볼게요.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하고 자,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매끄럽게 이어지는 연속함수인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요 지수함수는 1대1 대응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짤막하게 언급하고 넘어갔는데 우리가 1대1 대응이면은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sa실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해서 로그 함수를 한번 도입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1번 보시면은 지수함수 y는 a의 x제곱 당연히 밑조건은 양수여야 되고 1은 아니다. 이건 당연히 따라오는 거였고 자, 이 지수함수는 1대1 대응이다 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1대1 대응이면 항상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 역함수를 한번 구해보려고 하는데 자, 우리가 로그의 정의를 배웠었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자, 얘를 지수 표현이 아니라 로그 표현으로 바꿔보려고 해. 그러면 우리가 x는 로그 a의 y라고 써줄 수 있었잖아. 그럼 요걸 이용해서 역함수를 구해볼 건데 자, 그러면 y는 a의 x제곱은 x는 로그 ay로 표현이 되죠. 로그에 의해서. 자, 이때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x와 y 자리의 위치를 바꿔 줄 겁니다. 이거 배웠었죠? 그래서 x, y의 위치를 바꾸게 되면 그게 바로 역함수식이 되는데 나온 걸 봤더니 여기서 x하고 y의 위치를 바꾸게 되면 y는 로그 a의 x 자, 요렇게 생긴 함수가 나오게 되죠. 다시 말해서 요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얘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요런 함수를 a를 밑으로 하는 로그 함수다 라고 배울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이 로그 함수는 지수함수의 역함수다 라고 정의해도 무방합니다. 왜냐? 지수함수는 1대1 대응이니까. 자, 그래서 이 로그 함수는 지수함수의 역함수다. 자, 요렇게 받아들이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지수함수의 성질들 또한 당연히 로그 함수에서도 적절히 변형을 해서 적용할 수 있겠죠. 왜냐면 역함수라는 것 자체가 y는 x에 대칭시킨 거잖아. 그러면 정의역, 치역, 점근선, 정점, 증가, 감소 이 모든 성질이 y는 x에 대칭돼서 움직일 거란 말이야. 그럼 하나씩 생각을 해보자. 지수함수의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었어. 그러면 우리가 역함수를 구할 때 x와 y의 위치를 서로 바꿨기 때문에 정의역의 집합은 치역으로 옮겨가겠죠. 그래서 이 로그 함수의 치역은 지수함수의 정의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y는 로그 AX의 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자, 이게 이렇게 옮겨간 게 보이죠? 그럼 반대로 지수함수의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었잖아. 그러면은 역함수를 취했기 때문에 얘는 로그 함수의 정의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그 함수의 정의역은 양의 실수의 전체의 집합이고 로그 함수의 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얘는 지수함수와 반대다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왜? 라고 물으면 얘네 둘은 역함수니까 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지수함수를 정의를 했을 때, 자, A 조건을 딱 볼게요. A는 0보다 크고 A는 1이 아니다 라고 우리가 시작했잖아요. 지수함수를 정의를 할 때. 그럼 당연히 이 조건 또한 로그에서도 따라와야겠지. 그지? 근데 이 표현을 잘 보시면은 우리가 애초에 로그를 정의를 할 때 밑은 0보다 커야 되고 1이 아니다 라고 정의를 하고 로그를 배웠었어요. 그게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기 위에 딱 봤더니 지수함수의 표현에서 밑도 A고 로그 함수에서 밑도 A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지수함수의 역함수를 취하게 돼도 밑은 계속 A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결국 우리가 어떤 사실을 또 끌어낼 수 있냐면 얘네 둘이 만약에 역함수 관계야. 그러면은 걔네들의 밑은 서로 같다라는 사실을 끌어낼 수 있겠죠. 이게 다 같은 말이긴 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착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자, 일단 우리가 확실한 건 뭐냐면 역함수 관계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당연히 그 밑이 서로 같겠죠. 표현을 바꾼 것 뿐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명제의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간혹가다 실수하는 애들이 있는데, 자, 밑이 서로 같은 지수 로그 함수는 서로 역함수다 라고 질문했을 때 이 명제는 당연히 틀리게 되겠죠. 그 사실은 우리가 이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배우면 당연히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거 착각한 애들이 많으니까 요거나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보고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밑에 예시 보시면은 다음 지수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여라.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우리가 로그함수다 라고 배웠고 단지 그 표현만 바꿔주면 되거든요. 자, 첫 번째, 자, 선생님은 x와 y를 먼저 바꿔줄 겁니다. 그럼 요 표현은 x는 3의 y제곱이다 라고 써줄 수 있겠지.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y를 크게 쓰고 싶으니까 로그 표현으로 바꿔주면 바로 역함수식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럼 y는 로그 3의 x 이렇게 써주면 이게 바로 요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간단히 해봅시다. 자, x하고 y의 위치를 바꿔줄 거예요. 그러면은 x는 5분의 1의 y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겠고, 자, 이 상태에서 y에 대해서 식을 정리를 할 거니까 y는 로그 5분의 1의 x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봅시다. 로그 함수에 이제 그래프를 그리고 그 성질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이 로그 함수 y는 로그 ax는 우리가 애초에 정의를 할 때 지수함수의 역함수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역함수란 얘기는 그래프가 y는 x의 대칭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았으니까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y는 x에 대칭시켜 버리면 그게 바로 로그 함수가 되겠지. 그러면 지수함수는 밑이 1보다 컸을 때는 증가였고 밑이 1보다 작았을 때는 감소였으니까 그 두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한번 대칭을 시켜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a가 1보다 클 때, 다시 말해서 밑이 1보다 클 때 어떤 형태가 되는지 살펴봅시다. 요 검은색 그래프가 지수함수의 그래프고, 자,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켜 버릴 거야. 자, 선생님이 항상 얘기를 했듯이 대칭 이동이나 점근선을 할 때는 지수함수의 경우에는 정점과 점근선을 먼저 이동시키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이 지수함수에서 정점은 0,1이었고 점근선은 y는 0이었잖아. 그럼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켜 버릴 거야. 그러면은 이 정점은 0,1이 아니라 1,0이 정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점근선은 y는 0이었는데 x, y 위치를 바꾸면 x는 0이 돼버리겠지. 그럼 여기다 다시 한번 써주자면 로그 a의 x는 정점이
1,0이 될 것이고 점근선은 x는 0이라고 써줄 수 있겠죠. 그럼 다시 말해서 이 로그 함수는 딱 봤을 때 이렇게 빨간색 그래프로 이루어지는데 얘는 정점을 1,0으로 가진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 1,0을 항상 지나겠죠.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로그의 성질에서도 배웠었는데 진수가 1이면 항상 0이다 라는 사실을 배웠어요. 밑이 뭐든 간에 진수가 1이면 0이었잖아. 그래서 1,0이 항상 정점이다 라고 받아들이셔도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x축이 점근선이었는데 y는 x에 대칭시켜버리면 점근선이 y축이 돼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로그 함수의 그래프는 y축에 점점 가까이 가는 형태를 가지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밑이 1보다 작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지수함수는 이렇게 점점 작아지는 감소함수가 되겠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버리면 이렇게 파란색 그래프의 개형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정점은 1,0 여기 지나는 거 보이죠? 그리고 점근선은 x는 0, 다시 말해서 y축이다 라는 사실이 정확히 확인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선생님이 보조선을 하나 그어놨는데 요거는 많이 활용이 되니까 한번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1 보시면은 y 값이 1이 되고 싶어. 그럼 이 로그가 1이 되려면 밑과 진수가 서로 같으면 1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 다시 말해서 여기다가 a를 집어넣어야지 1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a, 1을 지나게 될 거예요. 여기 좀 어려우면 지수함수의 입장에서 봐봐. 1, a를 지나는 거 맞죠?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a니까 1, a 또한 같이 대칭 이동이 될 거야. 그래서 로그 함수는 a, 2를 지난다 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얘네 둘이 대칭 이동이 된다 라고 보일 거고,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1, a라는 점이 여기 있었죠? 지수함수에서 이 점이 마찬가지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돼서 a, 2를 지나는 게 보일 거예요. 왜 이걸 또 언급을 해놨냐면 1을 대입하기가 되게 쉽고 우리 앞으로 뒤에서 로그 함수의 그래프와 지수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대소 비교를 한다든지 함수의 성질, 기억, 니은, 디귿 다양한 문제를 풀어낼 건데 거기서 기준점으로 많이 활용이 되는 게 요 1입니다. 정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 1을 기준으로 A를 대입을 했을 때 이렇게 대칭 관계를 이룬다라는 정도는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이 예전에도 간단히 설명을 했었는데, 자, 지수함수 y는 a의 x제곱에서 자, 정의역과 치역이 어떤 배수 관계를 가지는지 볼 거야. 자, x가 하나씩 커졌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지금 x가 1, 2, 3 지금 하나씩 커지고 있죠. 그럴 때 이 y 값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자, 1을 대입하면 y는 a가 될 것이고 2를 대입하면 a의 제곱, 3을 대입하면 a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러고 봤더니 x가 하나씩 커질 때 y 값은 a만큼 곱해지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보자. y는 로그 a의 x. 자, 로그 함수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라고 질문하면은, 자, x가 하나씩 커질 때 y는 a만큼 곱해졌잖아. 그럼 이번엔 반대로 되겠지. x가 a배만큼 늘어날 때마다 y 값이 한 칸씩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x 값이 1, a 제곱 이렇게 있다 봅시다. 그럼 여기는 a만큼 지금 곱해지고 있는 상태야. 자, 그럴 때 y 값을 한번 찾아보면은 1을 대입하면 0이고 a를 대입하면 1, a 제곱을 대입하면 2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x 값을 a배만큼 늘려 나갔더니 y 값은 한 칸씩 움직인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반대로 마이너스로 움직이고 싶어. 그러면 a만큼 나눠주면 되겠지, 그지? 자, 그럼 여기 그래프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2를 기준으로 봐봐. 2를 기준으로 지금 1,0이에요. 이 y좌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볼 거야, y 값이. 자, x 값이 a배만큼 늘어났어. x 값이 a배 늘어났으면 y 값은 한 칸 움직인다. 그래서 a배 갔을 때 위로 한 칸 움직여서 a, 2를 지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마이너스 1인 지점의 x값을 찾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y값이 한 칸 떨어졌으니까 a배만큼 줄어들면 되겠지. 그지? 그럼 나누기 a, 다시 말해서 이 점의 x좌표는 a분의 1이 될 겁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2인 점을 찾고 싶어요. 그럼 이 지점은 뭐가 되냐? 라고 하면은 또 a만큼 나눠주면 되겠지. 그지? 그럼 요 점은 a분의 1의 제곱 콤마 마이너스 2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3이면 또 a만큼 나눠주면 되고, 그래서 이 y좌표를 한 칸씩 움직이는 스킬에는 x값을 밑만큼 곱하거나 나눈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반대로 지수함수에서도 x값을 하나씩 늘릴 때마다 y값이 a배만큼 늘었다 혹은 줄었다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2번에다 적어놨는데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자, 지수함수 y는 ax의 그래프는 자, 정점 0,1을 항상 지나죠. 그러면 이 로그 함수는 y는 x의 대칭이니까 얘네 둘의 위치를 바꾼 1,0을 바로 정점으로 가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지수함수에서 큰 특징 중에 하나는 x축을 점근선으로 가졌으니까 이 로그 함수는 대칭 이동된 y축을 점근선으로 가진다라고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성질을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로그 함수 y는 로그 ax의 성질에 대해서 일단 볼 건데, 당연히 밑은 0보다 커야 되고 1은 되면 안 된다. 이건 당연히 알고 있죠. 자, 첫 번째, 정의역은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왜냐라고 물으면 지수함수의 치역이 양의 실수 전체니까 당연히 정의역은 양의 실수 전체가 될 거고, 반대로 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자, 여기 그래프에서도 봤듯이 정의역은 0보다 큰 쪽에서만 함수의 그래프가 형성이 될 거고, 이 빨간색 그래프를 보시면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사실을 확인을 했었고, 자, 두 번째, a가 1보다 컸을 때 보시면은 빨간색 그래프도 증가하고 있죠. 지수함수도 증가했으면 로그함수도 증가하는 형태다. 반대로 a가 1보다 작았을 때, 자, 이때 지수함수는 감소함수였는데 이때에도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면은 로그함수 또한 감소하고 있는 형태인 거 확인이 되죠. 그래서 요 증가 감소는 지수함수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자, 세 번째, 그래프는 1,0을 지나고 정점이 움직여 왔으니까 1,0을 지나는 거 둘 다 확인이 되죠. 자, 그리고 y축을 점근선으로 가진다. 자, 요 성질들은 꼭 충분히 이해를 하신 다음에 넘어오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면 로그 함수의 밑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자, 항상 어떤 그래프가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지 확인을 할 거면은 간단한 점을 기준으로 비교를 했었죠. 우리가 앞에서 지수함수가 어떤 게 위에 있고 어떤 게 아래에 있는지 확인을 할 때는 x는 1을 기준으로 봤을 때 위에 찍히냐 아래에 찍히냐를 확인을 하잖아. 그치? 1을 대입하면 바로 밑만 나오니까. 만약에 5의 x제곱과 2의 x제곱을 한번 그려봅시다. 그러면은 x는 1을 기준으로 위에 찍히는 게 5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가 이렇게 지난다면은 1일 때 더 아래에 찍힌 게 2의 x의 제곱이잖아. 요렇게 지나간다 라고 확인할 수 있었어요. 요렇게 x는 1일 때 함수값을 기준으로 지수함수의 상하, 대소관계를 비교를 했었는데,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로그 함수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자, 얘는 1을 대입하기가 조금 까다로워요. 로그 함수에 1을 대입하면 항상 0이 나오잖아. 그래서 로그 함수의 경우에는 y는 1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조금 편합니다. 자, y는 1이 나온다라는 사실은 그때의 x값은 a가 나오게 되겠죠. 항상 진수랑 밑이 같아야지 1이 나오니까, 그러면 진수를 가지고 점을 찍어보면 되거든요. 자, 그럼 요거 보시면은, 자, y축에서 1을 기준으로 이렇게 점선을 쫙 그려봤어요. 그럼 첫 번째로, 자, 1이 이렇게 왔을 때 뚝 떨어지는 값이 만약에 2야. 그럼 요 함수의, 로그 함수의 밑은 2가 되겠죠. 요건 교재 수정해놨으니까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 껴있는 그래프는 이렇게 딱 왔을 때 값이 3이야. 그러면은 이 로그 함수의 밑은 3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1일 때 제일 마지막으로 만나는 곳은 5가 됐으니까 요 값이 바로 밑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로그 5의 x다.
그럼 A 값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X축에 가까이 붙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 이거 왜냐면 우리가 지수함수도 확인을 해봤을 때 A 값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어땠어요?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형태가 됐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붙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Y축에 붙었으니까 역함수는 당연히 X축에 붙어가겠죠.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요 밑이 1보다 작을 때도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 자, 얘는 1로 비교하면 분수가 나오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마이너스 1로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은 요 x 값을 딱 봤을 때 밑에 마이너스 1제곱이 나와야지 얘가 휙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1이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봐봐. 마이너스 1일 때 2가 나왔어. 그러면 요 로그 함수의 밑은 2분의 1이 되겠죠. 같은 방법으로 마이너스 1일 때 3이 만나는 요 가운데의 그래프는 로그 3분의 1의 x가 될 거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1일 때 만나는 이 점은 5가 나왔으니까 밑이 5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헷갈릴 수 있고요. 요게 좀 불편하신 친구들은 마찬가지로 1일 때 비교를 해보시면 편리하게 계산이 될 겁니다. 요 두 가지 방법 다 익히시고 넘어오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로그 함수의 평행이동 그리고 대칭이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